규격에서 볼 때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전송하는 단위에 그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10ms를 우리는 1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안에 아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 그러면 여기 한 칸 같은 경우는 1ms겠죠. 그래서 요 1ms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서브 프레임. 프레임은 프레임인데 서브다. 밑에 있는 애다 해서 서브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브 프레임의 단위는 그 1ms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서브 프레임이 요 밑에 있는 거고요. 1ms 서브 프레임 안에 우리가 SCS라 그래서 서브캐리어 스페이싱을 15kHz를 사용할 때는 한 슬롯이 14 심볼로 구성이 돼요. 여기 안에 14개 이렇게 심볼이 있는데 그게 한 슬롯은 14 심볼인데 이게 15kHz일 때는 1ms를 다 써요. 근데 SCS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 30kHz를 쓸 때는 시간축으로는 반만 쓰면 돼요. 0.5mm, 0.5ms만 사용이 필요하게 돼요. 그럼 60kHz일 때는 0.25. 우리가 120kHz 28기에서 보통 쓰는데 120kHz는 0.125ms마다 전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단위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슬롯 단위로. 그러면 데이터들이 얘 단위로 탕탕탕탕 전송을 하니까 1mm를 한 번에 보내는 것보다 0.25mm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전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120kHz를 전송을 하니까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그러니까 동일한 양이에요. 여기에 보내는 1mm 동안에 보내는 양과 0.125에 보내는 양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120kHz, 15kHz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이게 바둑판 하나인데 요 바둑판 하나를 우리는 RB라고 불러요. 리소스 블럭. 그래서 리소스 블럭은 시간축으로는 14개 심볼이 있는 거고요. 주파수 축으로는 12개 서브 캐리어가 있어요. 서브 캐리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SCS라는 거는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잖아요. 여기 한 칸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15kHz냐 아니면 여기 한 칸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30kHz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 칸이 15kHz면 요만할 거고 30kHz면 이만할 거고 120kHz면 이만하게 되겠죠. 근데 요 전송되는 게 얘는 1mm마다 전송하는 거고 얘는 0.5mm, 그럼 얘는 0.125m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에요. 똑같은 양인데 얘는 0.125mm만에 동일한 양을 보낼 수가 있고 얘는 1mm 동안에 동일한 양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렇게 되면 RB 하나의 주파수는 15kHz 곱하기 12가 되거나 30kHz 곱하기 12가 되니까 이게 180 메가 킬로인가요?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의 서브캐리어, 하나의 주파수 나눠지는 단위가 얼마나 더 커지냐에 따라서 뭐 t는 f분의 1, f는 뭐 t분의 1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파수가 커지면 시간이 반으로 줄니까 이렇게 줄게 되고 그 양은 동일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LTE 때도 여기가 14 심볼인데 14 심볼이고 LTE 때는 여기도 12개였는데 LTE 때는 15kHz가 고정이었고 여기를 슬롯이라고 불렀어요. 슬롯 7개짜리 슬롯이라고 부르고 이 슬롯이라고 불러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RB 페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5G는 그런 게 그냥 단순화돼서 요거 자체를 다 14개 심볼을 슬롯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뉴머럴러지라 그래서 LTE 때는 15kHz가 동일했는데 그 5G에서는 뮤 값에 따라서 뮤가 2의 뮤승 곱하기 15kHz거든요. 그러니까 0일 때는 15kHz, 1일 때는 30, 60, 120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뒤에서 할게요. 네, 근데 이제 51기가 대역에서 71기가 대역은 얘를 다 전송할 수가 없어요. 120kHz나 이런 걸로 전송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대 주파수가 뭐 하나가 2기가의 대역폭을 가진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 480kHz일 때 320RB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1920kHz일 때 80RB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런 식의 굉장히 큰 단위로 한 서브 캐리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0MHz라고 하면 120kHz는 256RB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대역이 51기가 이상의 대역이 넘어가게 되면 SCS도 이게 120이 아니라 240, 480, 960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게 완전히 정의는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추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에 120kHz나 뭐 30kHz 쓰면 되지 왜 이걸 안 쓰나요? 라고 하실 수 있죠.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그 여기를 나누어서 여기까지는 FR1, FR1 여기는 FR2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FR1 대역폭은 최대 대역폭은 100메가예요. 100메가여서 5메가부터 100메가까지 할 수가 있고 SCS는 15kHz부터 60kHz까지 쓸 수가 있어요. FR2 같은 경우는 SCS는 60kHz와 120kHz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100MHz일 때 우리는 30kHz 쓰니까 여기 우리는 273RB를 전송을 할 수 있는 거고 80MHz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217RB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FR2 같은 경우에 120kHz를 사용을 하게 되면 400MHz를 사용해서 264RB를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고 100MHz로 전송하면 66RB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 여기 보면 NA도 있네요. NA는 전송을 못 한다는 건데 15kHz일 때는 100메가로 전송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FR2 같은 경우도 60kHz로 SCS를 사용하면 400MHz로까지 대역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그 코릴레이터라 그래서 그 규격에서 정의한 게 4096개, NR에선, LTE에선 2048개의 코릴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나이키스트 레이트 때문에 주파수에 대해서 샘플은 2배 이상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주파수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샘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요 서브 캐리어가 뭐 15kHz, 여기가 30kHz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한 주파수 대역, 그리고 한 주파수 이 서브 캐리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주파수를 다 만들어줘서 보내는 거예요. 뭐 이런 신호, 뭐 이런 신호, 뭐 이런 신호를 각각 만들어진 걸 더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 각각 하나에 대해서 FFT를 처리를 해줘요. Fast Transform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주파수 영역을 시간 영역을 바꾸고 뭐 이런 게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소자를 최대 4096개까지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MHz를 사용을 하려면 273RB, 273RB면 곱하기 12개의 서브 캐리어가 있으니까 이만큼의 코릴레이터가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5kHz를 사용하게 된다면
뭐 15kHz를 사용하게 된다면 뭐 얘가 273 곱하기 12 하면 100메가 대역까지 안 나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메가 대역까지밖에 제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SCS 30kHz에 100MHz일 때는 273RB를 써야 돼요. RB가 되는 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FR2 같은 경우는 400메가가 있지만 실제로 400메가를 구현을 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역폭을 800MHz를 받았지만 800MHz를 400 플러스 400으로 CA를 구성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규격적으로는 있고 향후에는 가능한데 현재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지국은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말기가 이렇게 연산 처리를 굉장히 이런 고주파 대역의 연산 처리를 빠르게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100메가 플러스 100메가 플러스 100 곱하기 8cc로 해서 8CA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파수당 66RB로 해서 8cc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쉽지 않아요. 한 200메가까지 하는 것도 단말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주파수 대역별로 보시면 이 어떤 그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그 N78 우리가 사용하는 건 30kHz일 때는 5메가는 사용을 못 한다네요. 그래서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실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폭, 그러니까 한 셀의 주파수 대역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N78은 그렇고 저주파 대역을 보게 되면 여기 LTE로 현재는 사용하는 대역을 만약에 NR로 바꾼다 그러면 뭐 여기는 20kHz까지 가능한 거고 LTE가 워낙에 20kHz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N3는 이렇게 30kHz까지 됐는데 LTE가 여기까지만 썼으니까 사실 이거 이상은 쓰기는 힘들죠. 우리가 주파수 대역도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파수 대역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LTE 대역폭도 일단 규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LTE 대역폭은 최대 20메가까지만 가능합니다. 1.4부터 20메가까지 가능하고요. RB는 최대 100RB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RB나 10MHz 쓰는 데는 50메가, 15메가를 사용하는 데는 75RB,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20메가 안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